안녕하세요. 로고스가 간다 로고스 채널의 로고스톡 시간입니다. 저는 임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직권 취소 처분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사건인데요. 저 역시 이 사건을 수행을 했고, 오늘은 이 소송을 직접 담당하셨던 이명민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건축 인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 절차의 정당성, 또 교육환경 보호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함께 다뤄졌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혜성 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교시설 허가 문제는 아니었죠?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면서 한번 사건 경과를 정리해 볼까요? 예, 이 사건은 종교단체 실체에 대한 은폐, 절차 회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2017년 말에 원고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한 대형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4월에 원고가 이 건물 전체를 신천지 종교 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했는데요. 2018년 6월 고양시 건축위원회는 교통대책 부적정, 사업계획 불명확 등을 이유로 심의를 부결합니다. 그 이후 원고가 전략을 바꿨죠? 네, 심의가 부결되자 원고는 같은 해 11월에 이번에는 1층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4층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무려 4년간이나 공실로 남아 있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가량이 지난 2023년 6월 원고는 2층 일부 면적 약 2,800제곱미터 가량에 해당해서만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다시 합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건축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고 면적을 나눠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양시는 그해 6월 28일 날 허가를 내주었고 8월에는 사용 승인까지 나게 됐죠. 그런데 이후 원고는 다른 층에 대해서 역시 순차적으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신청을 반복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매번 건축심의 대상임을 안내하자 원고는 이렇게 반복해서 추가로 신청했던 것들을 취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명백하게 건축심의 잠탈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아주 거셌습니다. 이 원고 건축 용도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신천지의 고위 관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 상인, 학부모까지 대거 반대 설명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열었죠. 그래서 학습권 침해, 교통 혼잡, 주거환경 훼손 등 구체적인 민원 사유도 상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양시는 이처럼 상황을 중대하게 판단을 하고 원고에게 청문 절차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원고는 불출석했습니다. 결국에 2024년 1월 19일에 고양시는 용도 변경 허가와 사용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제 이런 고양시의 직권 취소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그 소송 결과 고양시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 대표님, 그러면 이번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원고는 개인이었는데 자신은 신천지를 이미 탈퇴했고, 그 용도 변경 신청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자신에게 어떤 종교로 시설로 사용하냐는 걸 묻는 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고가 개인 신천지 소속 총무임에도 이를 속이고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었고, 면적을 인위적으로 쪼개서 건축 심의를 회피하려는 방식을 사용했고, 고양시에 수만 명의 반대 민원과 집회, 서명운동이 접수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허가 문제를 넘는 중대한 공공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 어떤 결과로 판결해서 고양시 직권 취소를 정당하다고 봤죠? 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직권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원고가 처음부터 이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건축 심의를 잠탈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전의 허가를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민원의 내용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반감이나 편견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 교통 문제, 교육환경 훼손 등의 상당히 실제적이고 중대한 사유였고, 게다가 해당 건물 반경 500m 내에 초등학교 2곳과 유치원 3곳이 위치하고 있었고, 또 반경 1km 내에는 유치원 6곳과 초중 고교 6곳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 교육환경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해서 교육환경 침해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양시의 직권 취소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서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이번 판결이 다른 지자체나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사건은 이런 용도 변경 같은 건축 관련 허가 신청이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적법하게 취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실제적으로는 기만적이거나 편법적인 경우에는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교육 환경의 보호나 공공복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이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있다면 행정기관과 법원 모두 그 목소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하는 지자체나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로고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의 이러한 실체적인 속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유익한 법률 컨텐츠가 저희 로고스 채널을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